예,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은 의협 대정부 대국민 권고안을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입니다. 2월 28일 금일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새 505명의 환자가 추가된 것은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 사이 증가폭으로 최대입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확산이 이제는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악화일로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민께 다음과 같이 권고드립니다. 먼저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위험 인자와 중증도에 따른 입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메르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의 전국적 발생 상황은 원내 감염 위주로 국내 확진자가 186명을 기록한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7일 하루만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환자가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병상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음압병상은 전국에 10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병상들을 모두 코로나19 환자에게만 배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장이식 과거력이 있는 70대 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에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하고 산소치료 이상이 필요하거나 기저질환과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 고령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전담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하며 특히 기계환기나 체외순환 보조가 필요한 중환자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로 입원하도록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대정부 공고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의 안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는 모두 입원시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아주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확진 환자 중에 약 80%는 증상이 없거나 또는 경증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에 있는 환자들까지 모두 다 지금 병원 병상에서 음압병상에 입원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1인실 병상으로 입원시키는 것도 지금은 대구, 경북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본의 현재 기준을 지금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협이 제안하는 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무증상 증상이 없거나 또는 경증에 위험 인자가 없는 환자는 시설 격리를 하자. 시설 격리를 하고 이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약물들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시설 격리에는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을 말 그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산소치료 이상이 필요하거나 기저질환과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들, 또 고령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일단 우리가 중증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분상 바이러스성 폐렴을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 치료 이상이 필요하거나 또 기저질환 위험인자, 또 고령 환자 이런 환자들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에 이완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어떤 위험한 상태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증 환자들이 이런 병원에 우선적으로 와서 다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정말 중증 환자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완치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증, 무증상 환자 훨씬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이분들은 시설 격리를 하고
정말로 의료적인 어떤 도움, 치료적인 어떤 개입이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런 어떤 중증 환자들, 말 그대로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 환자고 이런 경우에는 전담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위중한 환자, 우리가 크리티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중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우리가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기계 환기 장치, 그리고 체외 순환 보조 장치, 이런 걸 에크모라고 하죠. 이게 필요한 어떤 중환자들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담병원에서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만, 소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만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 집중치료실로 입원하도록, 이런 입원 기준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 사태에 처해서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상황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기준을, 기존에 있는 기준을, 메르스 때 사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70대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과 발열, 기침 그런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만에 집에서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병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한 겁니다. 병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가 단지 5일 만에 증세가 급속히 악화돼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생기고 급성 어떤 호흡 증후군이 생기면서 5일 만에 사망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보는 하루빨리 한시가 급합니다. 대구, 경북 이런 상황들은 지금 정말로 이 질본의 입원 기준 변경이 정말로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시설 격리 시설을 대규모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중증의 환자,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전담병원에서 치료, 정말로 어떤 위중, 정말로 심각한 환자들의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집중치료실, 이런 방식으로 입원 기준을 만들어야 우리가 환자의 어떤 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위험한 환자들도 집중적 치료를 통해서, 전문적 치료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정부 공고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중증 이상의 환자 사례에서 볼 때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폐렴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 또는 심혈관계 합병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요를 감안하여 기계 환기를 위해 필요한 가용 인공호흡기 및 체외 순환 현황 파악 및 필요시 추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진에게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의료진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의료진들은 현재 위험지역에 상주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몇 번이고 새롭게 보호구를 갖춰야 하므로 개인 보호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건 역시 마스크와 장갑 등의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입니다. 또한 대구 경북 지역외의 일반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의원, 중소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당장 2, 3일 후에 쓸 마스크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 사이 수차례 여러 가지 합리적 대책을 제안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현장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최악의 세계적 확산에 미리 대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달이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영민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여러 근거들이 보고되었고, 발병 초기부터 바이러스 부하, 즉 바이러스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상기도 가운데서도 코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통해 이 바이러스는 증상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미 감염이 된 사람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급격한 환자 발생, 또 미국에서의 역학적 연결고리를 밝히기 어려운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려했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의 전조 증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강조해온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 이것에 따른 모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 경제적 충격을 각오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우리 사회를 잠시 동안 멈추는 극단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져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확진 환자의 증가와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치명적인 감염병도 결국 인류를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이겨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불확실성에 근거해서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서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장에서 질병과 맞서는 것이 우리 의료인의 역할이라면 이 질병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체화된 마스크 사용법과 손 위생관리, 개인 물품 위생관리 등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또 외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특히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된 3월 첫 주에는 모든 국민께서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해 주십시오. 기업은 직원들이 재택근무 또는 연가나 휴가를 이용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와 지자체도 코로나19와 연관한 업무가 없는 직원들이 외부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2부제 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에 익숙해지기 위한 일주일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환자들이 새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검사와 치료 후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진과 밤낮 없이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13만 의사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